생활을 시연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얼음찜질, 그 다음에 사우나. 이 두 가지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급격하게 온도를 내리거나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팩하면 좋죠. 네. 팩을 하는데 얼음팩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스팩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팩을 냉장실에 막 시원하게 얼려놨는 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실온에 있는 팩을 쓰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일 동안. 예, 20일 동안 사우나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이 체육 교사인데 땀을 많이 흘린대요. 저도 땀을 흘리는 자기가 평상시에 땀 너무 많이 흘리는데 맞아도 되냐고. 완전 괜찮아요. 땀 흘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더라고요. 도움을 하면 땀이 많이 난대. 그러면 도움을 쓰면 안 될까요? 네. 그렇죠. 도움을 얼굴에 뒤집어 쓰지 말아요. 몸에 해서 얼굴로 땀이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도움을 얼굴에 뒤집어 써서 얼굴에다가 열을 쐬지는 말라는 거지. 그러면 콜린을 쓰면 좋을까요? 네. 좋지.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땀을 흘리거나 하면 얼굴 직접적이에다가 얼음을 올린다거나 얼굴 직접적인 열을 올린다거나 이것만 하지 말아요. 그 오만샷 이렇게 있는 걸 유효 기간이 있나요? 없어요. 예.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보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보관상에. 그래서 일반 집에서 그냥 보관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차 안에서 이걸로 온도를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나중에 이제 앞쪽에 이제 크랙이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생기겠죠. 그 AS가 되나요? 크랙이 가면? 그렇죠. 우리가 크랙이라는 거는 얼려서 터진 거는 AS는 안 되고요. 교환 처리는 되겠죠. 그 교환 처리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카트리지예요. 카트리지인데 앞에 필름이 찢어버렸어. 이게 막 얼음에 이게 올려졌는데 겨울에 너무 차가워졌는데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음을 얼려보셨어요? 네. 500ml 생수통을 얽어보면 얼음 부풀어 올라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것도 얼려버리면 팽창을 해요. 안쪽이 팽창을 하면서 이 안쪽이 터져요. 이게 밀고 나옵니다. 뜯어지면은 이걸 통으로 바꿔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필름지를 교체해 줍니다. 그 AS 비용은 따로 있겠죠.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시 수분감을 채워주고 필름을 발라줘요. AS는 됩니다. 카트리지 잔량만 남아있다라면 근데 다만 이 안쪽에 또 모다가 있어요.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이 안쪽에 도자가 있어요. 도자가 완전 크랙이 같다거나 하면 내가 봤을 때 거의 못 쓴다. AS는 다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오만샷이라고 하는 그거가 뭘 의미하는 거죠? 안에 용액을 아니요. 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의 핵심 부품은 도자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 물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물은 전달 매체밖에 안 되고요. 앞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찍히는 도자가 있어요. 그 도자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수명. 그래서 5만 샷을 버틸 수 있는 도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0샷의 카트리지만 3000샷을 쓸 수 있는 도자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야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부품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가장 거기에 이제 그 부품에 제일 비싸게 치는 그게 이제 보면은 중국산이 있고 베트남산이 있고 한국산이 있고 일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독일산. 독일산의 도자들은 거의 병원 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격 단가 자체를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디 걸 도자를 쓰냐라고 하면은 일본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보다는 월등히 또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장점은 뭐냐 하면 무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울세라를 받아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마취 연고를 발라도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마취 연고를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면에 마취가 돼요. 그러면 안쪽까지 내려갑니까? 라고 하면 내려가는데 약해요. 마취가. 그러면 이 안쪽 피부 안쪽에 마취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병원용을 막으면 알죠? 4.5mm 카트리지 안쪽에서 쏴요. 그러면 마취 연고를 발랐는데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수면 마취를 해요. 재워놓고 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희들은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맞아봤어요? 어느 정도 아프던가요? 많이 안 아팠어요? 맞을만 했어요? 혹시 뭐 견디기가 힘들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서 우리 것도 아프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수를 간수를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근데도 아픈데도 나는 참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효과를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러면 좀 더 올려서 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좀 간수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마 쪽에 갈 때 조금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마 쪽에서 조금 간수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이마는 저는 안 맞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마는 안 쏘시면 돼요. 무조건 쏴야 됩니까? 이런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눈만 쏘면 안 돼요 하더라고. 눈만 쏴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하더라고. 나 입술부리만 쏴줘야 하더라고. 입술만. 우리가 입술은 쏠 수 있을까요? 네. 예? 입술 쏘면 돼. 입술을 쏠 때는 어떻게 쏘면 될까요? 이렇게 세로로 들어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쏴요. 입술도 쏘면은 입술을 이렇게 가리려요. 들어서 이 안쪽부터 해가 이게 다 박아요. 박는데 입술을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입술에 왜 주름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 색깔이 많이 돌아와요. 입술이 좀 검은 분들 계시죠. 이 색깔이 침침한 분들 쏘면 약간 빨갛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약간 도톰해지는 경우. 입술이 너무 가늘다든가 이런 사람. 네, 그 마음대로 써주세요. 5레벨 쏴가 괜찮으면 5레벨 쏘고 아프다 하면 3레벨 쏘고 그게 뭐 정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입술을 이거 뒤집으려고 하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손가락. 그렇지. 뭐 손가락을 집어넣든 뭘 집어넣어야 뭐. 네. 저도 천천히 할 줄 몰라고 아마 이걸 집어넣었다가 고객한테 막 손가락을 깨버린 적도 많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술은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자기가 그냥 힘만 빼시면 이 쏘기가 쉬워요. 이러면 기계를 이걸 갖다 대잖아요. 이건 누구 기계예요? 예? 깨끗하게 줬다. 이걸 갖다 대잖아요. 봐봐요. 입술에 힘을 뺐다라고 칠게요. 이걸 빼면 이걸 여기 갖다 대고 밀면 이게 밀려요. 이렇게. 근데 보통 보면 입술을 이거 갖다 대면 입술을 힘을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입술을 힘을 주니까. 그냥 힘만 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이게 돼요. 된다니까요. 되는데 거기다가 입술 지금부터 쏘게 하면 갑자기 입술 막
막 이러니까 뭐 하기가 그러니까 입술이 이게 안 빠지는지 입술을 그러니까 내가 좀 가만 계시어보세요. 손가락 집어넣었는데 확 물어붙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막 집어넣어가 이거 또 들락하니까네 힘만 빼세요. 이거 빼면은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면 혓바닥이 있잖아요. 혓바닥을 지금 위쪽으로 내가 할 때는 혓바닥을 입술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치아 때문에 아프거든요. 이걸 쏘면 입술에서 이 치아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약간 그러면 어떤 사람 하더라고 혓바닥이 아프던데요 하더라고. 근데 혓바닥이 아픈 거는 그냥 약간 따끔한 정도로만 들어와요. 이 수분감이 있으니까 도트가 약간 정도 들어와서 그냥 따끔한 정도고 입 치아 쪽에 맞으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 땡한 느낌, 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은 조금 어렵고 예,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술을 밑에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밑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거즈를 넣어놨고요. 뭐 그래도 그거는 그렇대요. 선생님 또 새로운 식기술 안에 나중에 보면 휴지 막 틀어박아 이러는 거. 이게 총각이잖아요. 몸 바디 제일 많은 소비도 하니까 어깨나 이런 아픈 데도 손을 해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 보면 여드름이나 염증성 피부 하지 말라고 돼 있던데.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여드름 피부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 하지 마라 하는데 하면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드름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깨끗해요. 그럴 것 같아. 저희 딸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예. 몇 살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예, 뭐 저희는 뭐 초등학생부터 다 써요. 뭐 11세 이하는 하지 말라고 나와요. 주의사.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근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쐈어요. 여드름 피부. 그 페이스 젤로 그냥 일반 초음파할 때 써도 좋나요? 그쵸. 거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페이스 젤로 얼굴 이걸 쓰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써서 예를 들어서 20일간 초음파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셀파를 20일 동안 얼굴만 밀면 엄청 좋아지죠. 엄청 좋아지죠. 엄청 좋아져요. 근데 20일 동안 밀려고 하니 겁나 안 밀잖아. 왜 안 미냐고 자꾸 물어보면 이거 귀찮게. 일하고 집에 갔는데 초음파를 쓰려고 하면은 메이크업을 지어야 돼요. 네. 화장을 지었죠. 지우면은 세안을 했잖아요. 세안을 하고 일반 젤을 발라요. 그리고 또 밀었어. 또 씻어야 돼. 그걸 또 닦아야 돼. 닦고 또 씻어야 돼. 씻고 나서 또 화장품을 또 발라야 돼. 이게 귀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 젤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집에 가서 세안을 하고 여기다가 페이스 젤을 바르고 자면 돼요. 너무 예, 좋다.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정 자체를 두세 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바디 젤로 바디 밀면 그렇죠. 바디 밀고 자면 돼요. 안 씻고. 안 씻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얼굴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페이스 젤을 발라놓고 이걸 쏘는데요. 젤 색깔이 거품이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안을 하고 왔고 이 젤 발라가 그냥 쏘는데 거품이 막 올라와요. 그건 닦아야지. 그래. 젤을 닦아보니까 막 무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밀어야 되겠습니까? 하면 어때요? 닦아야 돼요. 예, 닦아요. 그 사람은 이걸 먼저 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젤을 발라서 셀파부터 한번 밀어서 클렌징을 하는 게 먼저예요. 독을 먼저 빼고 다시 이 젤을 발라서 쌓아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만나십니다. 피부 관리 1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쏘면은 이거 밀어서 호해주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거 쏘려고 발라라고 몇 방 쌓았는데 그거 허여에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무조건
클렌징부터 해준다. 그걸 안 해주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뽀로지가 날 확률이 높아요. 막 뽀로지 같은 거 막 얼굴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중단을 하고 셀파를 먼저 해서 젤을 닦아내고 난 뒤에 다시 젤을 발라서 락세라 쏴주고 다음 셀파로 젤을 밀어 엮는 방식을 실시해줍니다. 어떻게 좀 궁금한 점이 해결됐죠? 네. 뭐니 해도 우리가 이걸로 뭘 해야 될까요?